안녕하세요. 오늘은 취학 전 예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 예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의외로 부모님과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을 준비시키는 선생님들께서 이 예절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절 교육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언어로 치자면 몇 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고마워, 미안해 라고 하는 이 세 마디입니다. 이것은 선생님 혹은 학교에 있는 여러 어른들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긍정적 관계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직 언어 사용이 어려운 친구라면 인사말 없이 가볍게 고개와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거나, 혹은 간단히 손을 들어 흔든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웃는 것만으로도 인사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오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경우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비장애 아동과 대등한 수준으로 어떤 기능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 선생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반드시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바로 예절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만나는 옆집 아이 중에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잘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아이에게 호감이 가고, 그리고 인사를 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더 예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 중에서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른 아동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사랑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편애가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편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선생님이고 우리 반 아이 중에서 인사를 잘 하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한 번 더 눈이 가고 관심이 갈 것입니다. 장애아동들을 일반 학교에 통합시켜보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아동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아동들도 있습니다. 통합교육의 성패를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의 인지나 기타 기능 수준, 이런 것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이처럼 소소한 예절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인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표현한다거나 하는 소소한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사람들 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인사만 잘해도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가정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마켓에서, 혹은 경비실 앞에서 인사하는 습관을 갖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래들에게는 도움을 받았을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선생님의 지시나 배려에 의해서 혹은 우연적으로 친구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다른 아이들이
훨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줄 서서 기다리기, 양보하기 등을 지도하시는 것도 중요한 예절 교육의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기다리고 양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장기적으로는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사랑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는데요.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몇 개 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왔다고 하자 직원이 바로 앞줄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때 줄을 서 있던 유치원 원아들이 황당하다는 듯 바라보면서 왜 줄을 서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자주 오지 못하는 놀이공원이니 이 기회에 많은 놀이기구를 태우는 것이 우선일까? 아니면 많은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더라도 기다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일까? 제가 내린 답은 후자였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질서와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아이라면 그것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더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를 가지고 있건 그렇지 않건 이러한 소소한 예절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호감을 갖게 하고 다가서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환영받는 사람으로, 조금 더 함께 하고 싶은 존재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며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초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 전 우리 아이들의 예절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